7번 공인중개사법상 인장 등록 옳은 것 동그라미 개공은 그의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소공의 인장은 누가 등록해야 한다? 소공이 지금 미성년자예요. 지금 개공이 하게. 소공은 업무기시에 지가 등록해야 돼요. 소공의 자격증은 누가 게시해야 돼요? 누구 가게니까? 개공은 소공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누가? 개공이. 소공의 인장은 누가 등록해라?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개공이 등록해야 한다. 맞는다. 아니 등록해야 해서 맞는데 누가 해라고? 직권 지가 하라고. 직권 지가 하라고. 직권은 지가. 그렇게는 안 나와요. 개공은 소공의 인장을 등록할 이런 말은 안 나와. 이 지문도 안 나오는데 소공은 인장을 누가 등록하라고? 소공지가 등록. 소공은 그의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을 누가 등록하라고? 지가 등록한다고. 개공이 등록해야 한다면 안 된다고. 1번 지우세요. 2번 분사무소 나왔네.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어디 가서 등록해라? 주된 사무소. 이것도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은 분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다 어디서 본다? 주사무소. 그 말이고. 2번 법인이 아닌 개공 몇 사람? 2사람. 소공은 합치면 법인이 아닌 자는 뒤에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있는 인장. 맞죠? 분사무소 나왔네. 상업등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죠? 틀렸고. 개공 인장 등록 사용하자면 뭐? 업무 정지. 38번 인장 등록 옳은 것. 공인중개사법상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으니까 인장 등록 의무도 없다. 2번 니은 소속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고용신고와 함께 해야 한다. 인장해야 한다. 언제? 업무개시 전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구분하시고. 분사무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죠? 변경한 때 똥칠이요. 인장은 뭐 시험에 나와도 꼭 맞추셔야 돼. 법인인가 아닌가를 꼭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39번 몇 회 문제? 작년 문제요. 개공 업무 개시 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맞죠? 소공 변경한 때 변칠 등록해야 한다. 맞죠? 소공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인장. 맞죠? 분사무소 상업등기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어떤 법? 상업등기. 법인 나오면 무조건 상업등기 규칙. 인감증명법은 개인한테 쓰는 말이고. 됐죠? 40번 휴폐업.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3월 초가 휴업을 하고자 등록증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맞아요? 정확하게 하면 며칠 신고 앞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미리 신고해야 한다. 됐어요? 개설 등록 후 3월 이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얘라니요. 3월 초가.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왔던 질문이 이리 나왔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명문으로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지금? 그냥 묻고 하자는 그게 아니고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두고 있다. 규정은 없다고. 어떤 규정에 가보니까 휴업 규정에 가보니까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 휴업과 같으니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어디 가보니까 휴업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3월 이내 하면 안 된다고. 휴업 신고해야 한다.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정확하게 이내하지 마시고 초과를 고쳐서 익히시라고. 이렇게는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정답 보고 자꾸 저한테 감 지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3월 이내에 버리면 이하 아니에요. 3월 이하. 3월 초과로 정확하게 해서 고치시라고.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3월 초과 휴업이니까 미리 신고한다고요. 변경 신고 인정되지 않는다. 뭔 칠이 똥칠은 이미 끝났고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변경 신고는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인정이 된다고. 폐업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하여 신고한다? 3월 초과 휴업이나 폐업은 다 등록증 첨부요. 그러니까 전자문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1번 3번 묶어서 같이 보시면 되고 5번 휴업 신고 후 재개하고자 할 때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신고해야 한다. 휴업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라. 다 사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41번 휴업 3월 이하 신고할 필요 없죠? 얼마 때부터? 초과일 때부터. 개업 공인에서는 폐업 신고하지 않았다.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니까 100만 원의 벌금형. 또 100만 원 보고 하면 안 돼요. 100만 원 이하의 뭐? 벌금하고 과태료는 구분하셔야 돼. 과태료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죠. 벌금하면 안 돼요. 질병, 입영, 취약의 경우에만 휴업기간 변경할 수 있다.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사유이면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고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경우 6월 초과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그럼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사유가 없어도 4개월 휴업 신고했죠?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사유 없어도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그리고 변경은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사유인 때만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유가 없어도 6개월 이내에서 변경할 수는 있다고. 6월 초과하여 변경할 수 있다.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 요양,
초과 6월 초과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질병, 요양, 징집비병, 취약 등의 경우에만 6월 초과할 수 있고 6월 초과에 변경할 수 있는데 질병, 요양, 징집비병, 취약 등의 사유가 없어도 6월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더럽다.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문제 더러운 문제 아니에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 후 재개할 한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맞게 고치면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즉시란 말은 반환해야 한다 할 때 즉시고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한때가 아니고 미리 신고해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하고자 하는 때든지 하고자 하는 경우나 같은 말이야. 하고자가 중요한 거야. 미리 신고합니다.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 반환해야 한다. 며칠? 즉시. 즉시는 그 한 개밖에 없어요. 42번 휴폐업 옳은 것. 개업 공인중개사 3월 초과 휴업을 한때 지체 없이 하고자 미리 나오는 거예요. 등록증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맞는데 하고자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잘 틀리고 나와요. 3월 초과 맞고 등록증 첨부 맞고 신고 맞으니까 뭐 와가지고 얼굴 벌거 해가지고 이게 맞는 질문 아니냐고 막 온다고. 사전에 하는 거야, 사후에 하는 거야. 사전에 하기 때문에 한때 지체 없이 하면 안 된다고.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왜요? 등록증 첨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한다. 폐업 신고 지체 없이 간판 철거. 과태료 처분 있다. 간판 철거 지체 없이 밑에 과태료 처분 X입니다. 대집행법은 적용돼요. 대집행법 적용하시면 되겠죠. 민사집행법 하면 안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6월까지만 휴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그 말은 질병, 요양, 징집비용, 제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4번 지문 지우시고 5번 신고하지 않냐고 특별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휴업 며칠? 6월 초과 휴업 제재가 뭐? 임의적 등록 취소니까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것은 100만 원 이하인데 6월 초가 주어지면 임의적 등록 취소. 43번 휴폐업 작년 문제죠. 2개월 신고 의무가 없다. 취약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간판 철거해라 얼마? 지체 없이 1개월 X. 1개월은 어디서 1개월 나와요?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누가?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포상금은 누가 준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얼마? 1월. 결정 나오면 등록증 교부 1월. 포상금 지급 1월. 재개신고 즉시 반환합니다. 44번 휴폐업 옳은 것 틀린 것 바르게 표시한 것. 휴업기간 변경하고자 등록증 첨부 미리 신고. 변경 재개 나오면 미리 신고를 맞는데 등록증 첨부 들어가면 안 돼요. 법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폐업할 수 있다. 재개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휴업 밑에 폐업, 재개, 변경 다 적으시라고. 분사무소는 따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옛날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휴폐업 신고와 재개, 변경 신고는 동일한 서식에 의한다. 모르겠다.
기본설태했어요. 기본설태했는데 서식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서가 한 장으로 같이 되어 있다고. 분사무소도 따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폐업, 재개, 변경, 신고서는 동일한 서식으로 되어 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다. 그 옛날 기출 문제예요. 아시겠죠? 분사무소별 따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한번 읽어 두시고. 재개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지. 벌금형 하면 안 돼요. 됐어요. 넘기시고. 이 부분은 어차피 맞추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45번 신청서 또는 신고서상 첨부 서류 중 원본 등간에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개설 등록 신청서의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다만 전자적 조치를 취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죠? 4번입니다. 이전 신고 등록증 원본, 휴업 신고서 등록증 원본,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서 자격증 4번,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 신고할 때 4번. 요약지 맨 뒤에 정리되어 있어요. 요약지 맨 끝에 페이지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다. 페이지 안 불렀어요 이거? 213페이지 적어 놓으시라고. 213 46번 앞에는 31페이지 간판 철거 있죠? 자, 중개사무소 간판 철거 옳지 않은 것. 사무소 이전 신고한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 간판 철거는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처분밖에 없어요.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때 지체 없이. 맞죠? 3번 폐업 신고한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 업무 정지 처분 받은 때는 철거해요? 그러니까 3번에 폐업 신고나 2번 등록 취소 받은 때 지체 없이지. 휴업 신고 기간 중이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이어도 여전히 개공이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판 철거 대상은 아니있다. 5번 간판 등록 간청 밑줄 간판 철거하지 않으면 어떤 법? 대집행법. 대집행만 하지 뭐는 없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없어요. 그래서 47번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 1. 폐업 신고. 세 번째 등록 취소 처분. 네 번째 이전 신고한 때만 철거합니다. 48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 이렇게 물으면 전체적으로 다 묻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매년 시험에 3개 4개 나와요. 1. 등록 간청. 뒤에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예방을 위한 교육 밑줄 누가? 예방을 위한 교육은 세 사람 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 간청은 누굴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니까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 의무 교육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때 통제해라. 2개월 전은 실무 교육 받고 연소 교육 받을 때 2년이 되기 2개월 전이고 예방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제하죠. 그러면 교육하려면 강사 구해야 되겠네. 강의실도 구해야 되겠네.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 없다?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어떤 교육? 예방을 위한 교육. 등록 간청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국장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끊어서 이런 연습하셔야 돼. 국장은 예방 교육 실시할 수 있다. 등록 간청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통제해라. 며칠 전? 11일 전.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 2번 이전 사실 신고 지체 없이 간판 철거 맞죠?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 밑줄.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이면 교육받는다?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소공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면 실무교육 면제. 보조원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면 직무교육 면제. 4번 체크해보시고 사업자단체 밑줄 독점규제법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친목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죠. 관련 단어가 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공에 대하여 어떤 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줄이면 독점규제법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한 자료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한 청은 누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처분을 한 자료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공하여야 한다. 그죠? 여기에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독점규제법, 시정조치, 과징금 나오면 친목회에 대한 규제 조항이구나. 그럼 우리한테 물을 것이 최근 몇 년? 2년 이내 몇 번? 2회 이상 과징금 시정조치 나오면 절대 취소, 임의 취소. 절대 취소는 8개밖에 없어요. 다시. 부정 등록, 사망 예상, 결격 사유 3개 하고 나머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위 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부 수행한 거 하고 3진하고 3개밖에 없어. 최근 2년 2회 나오면 등록 취소, 임의 등록 취소 이거 연도 표시 없이 회수 표시 없이 시정조치 과징금 나오면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시험 오래 나올 거예요. 친목회에 대한 규제 조항이기 때문에 나온다. 최근 2년 2회 나왔죠? 예약집 101페이지 4번 지문입니다. 예약집 101페이지 5번에 표시광고 둘째 줄 표시광고 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 뭐하고 뭐에 관한 사항? 중개사무소하고 개공에 관한 사항 4가지를 명시해요. 아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대상물 표시 광고해야 한다. 표시 광고 의무는 없어.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와 개공에 관한 4가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3가지.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고 개공의 성명을 명시해야 된다고. 보조원은 자기 성명으로 표시 광고하면 안 돼요. 보조원이 자기 성명 가지고 표시 광고했다고. 제재가 뭐? 보조원 개공이 아닌 자 표시 광고하면 1-1 됐죠? 그 다음에 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죠? 몇 페이지까지 읽어봤어요? 지금 이제 3주째인데 벌써 이미 기본은 깨지고 있죠. 예습 안 해요. 쉬우는 분이 대부분이다 요즘에. 예습을 안 해시면 문제 풀이는 효과 없는 거예요. 본인 공부는 따로 시간을 밤새 잡아 가시든 관계없는데 예습은 꼭 하셔야 돼. 이 연습이 돼 있어야 9, 10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 할 때 자기가 푸는 게 돼요. 이게 연습 안 돼 있으면 선생님이 또 해설 강의할 때 멍하니 또 계신다고. 그러니까 꼭 하시라고 해. 그러니까 공부량이 생각해보면 너무 많다. 이것도 예습해야 되고 또 기출문제도 해야 되고 이게 1, 예습 1 수업이 해설 강의 되고 여기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토요일 수업 없는 적이 있으면 그 주에 배웠던 거 좀 부족한 부분은 체크해놨다가 그때 공부하는 거야. 예습을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뭐 똑같습니다. 저희 옆 상원도 똑같은데 예습을 해오고 들으신 분하고 예습 안 하고 들으신 분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뭐 그게 그거지 싶어도 아닙니다. 그거는 9월 넘으면 다르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자신감 확 붙여가지고 막 푸는 사람이 있고
자신감 없이 비추비추하게 푸는 사람, 답안지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습을 안 해요. 지금 연습 안 돼 있으면 실전 모의고사 반 가면 답안지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체크해가지고 답안지를 쓰지를 못해. 그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몇 페이지까지 읽어왔다고요? 읽어왔죠. 87페이지까지 다 못할 것 같죠 오늘? 자 보세요. 예습 꼭 하시라고.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시오. 문제지가 그래도 제일 무난한 문제집이요. 야 옆에 하고 있는 네 책 한번 줘봐라. 아니요. 잡는 순간 더 미치는 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작년에 6일 수업할 때 책을 4권 가지고 수업했거든. 공인 단계 해커서 뭐 해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보세요. 중개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중개 의뢰인과 개공 간 계약이네. 의뢰인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중개 계약에 대해서 기본 제재는 뭐? 업무 정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의하지 않으면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다. 그 말은 전속중개계약을 사용하지 않았다, 작성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제재가 뭐? 업무정지. 몇 년 보존? 3년 보존하지 않으면 작성, 교부, 보존은 다 업무정지예요. 그 업무정지 기본. 손님과 관계 있다 없다?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이다. 매매계약은 사법계약이다.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이다. 민법에는 없지만 계약 당사자가 시군구 시도의사 국장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간 계약 아니요? 사법계약이므로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이다. 또 대답을 못하신다. 또 사 나오다가 말았죠 지금. 사실행위가 아니고 중개계약도 계약이요. 법률행위 낙성계약이다. 중개계약은 모두 불효식 계약이다. 중개계약은 모두 불효식이다. 전속중개계약도 불효식이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한다. 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서 쓰는 기능은 증거기능밖에 없지 계약의 성립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두 불효식이다. 중개계약은 원칙은 유상이다. 중개계약 시 보수지급 약정을 해야 한다. 약정을 하지 않아도 중개인으로 인하여 완성만 되면 당연히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의뢰인인 개인이 개공 중개사무소 와서 매매기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일을 맡기로 하죠. 공인중개사법인 이 부분에서 개인 간의 일을 맡기는 중개계약이 있다면 개인 간의 일을 맡기는 계약은 어디에 많고? 민법에 많죠. 위임계약, 도급계약 많죠. 판례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 누구하고 누구? 개공과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는 줄이면 어떤 계약은? 중개계약은 민법상 어떤 계약과 같다? 위임관계와 같다. 여기 한 개지만 그러면 중개계약과 위임계약은 공통점이 있다. 어떤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지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은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는 직접 정하고 있지만 성관주의 의무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이지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중개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매매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계약 자유 원칙이죠. 체결할 수 있다. 하고 날 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작년에 개념 정의가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의뢰하는 계약
전속중개계약이다. 불특정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 의뢰하는 방식은 일반 중개계약.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은 일반 중개계약. 시험은 뭐가 나오고?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속을 두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한다?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 하는데 달리 약정할 수 있고 약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다. 5개월 약정할 수 있다. 5개월 약정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약정한 기간에서 약정한 대로 약정이 없으면 몇 월로 한다? 3월로 한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다 없다? 거래계약서만 서식이 없어요. 거래계약서만 거래 금액을 기재해요. 거래계약서만 4번 5년 보존해요. 표준 서식이 없다, 법정 서식이 없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면 거래계약서만 4번 5년 보존해야 한다. 거래계약서만 거래 금액, 계약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거래계약서만.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써라.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해라. 어떤 가격? 예정 가격. 몇 년 보존? 3년. 확인 설명해야 한다. 어떤 가격? 예정 가격.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한다. 어떤 가격? 예정 가격. 법정 서식, 표준 서식, 법정 서식은 있다. 있는데 사용 작성 의무가 없다. 사용 작성해야 한다. 보존 의무가 없다. 보존해야 한다. 기본.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보다 전속 중개 계약을 한 개공에게 몇 가지 의무가 더 있고? 4가지가 있다. 4가지. 4가지 의무가 누구한테 더 있다? 전속에게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업무 정지. 몇 년 보존? 3년 보존해야 한다. 위반하면 업무 정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속 중개 계약은 니한테만 맡길게, 보수 보장 해줄게,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 말이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해야 한다. 정보는 몇 가지 사항을? 7가지 사항을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전칠 또는요.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의무.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습니다. 제재가 뭐? 이미 취소요. 전속 중개 계약 4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개예요.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습니다 나오면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다. 2개 질문. 정보는 7가지 사항은 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대상물에 관한 7가지 기본적인 사항 공개해라. 표시사항이죠. 뭐가 표시사항이야? 종류,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용도. 그죠?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학교, 시장 등과의 근접성, 상태,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조건 공개하죠. 권리 관계,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어떤 가격, 예정 가격을 공시를 반드시 하는데 공시시가도 공개사항이다. 공시가도 공개사항인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공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권리관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는 공개하지만 각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공개할 때는 며칠 걸리고 공개한 다음에 의뢰인에게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지. 공개한 내용 통지는 며칠?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문서 통지가 두 가지 있어요. 공개한 때 공개 내용은 지체 없이. 업무 처리 상황은 공개할 때 며칠 걸렸어요. 7일 걸려서 공개했다면 공개한 자료는 지체 없이 통지하고, 공개한 다음에 연락이 왔거나 연락이 없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일전에 통지된 내용을 공개 물건 내놓고 했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고, 경기가 좋으면 연락이 와서 둘이 공동 중개할 수 있잖아요. 업무 처리 상황 통지할 때는 2주에 1회 이상. 공개한 때 내용 통지는 지체 없이. 이거 누구 의무라고요? 조선천지가 개공이요. 전속의 경우에만 4가지 의무가 있다. 그 말은 일반의 경우에는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은 읽고 사용 작성 의무가 보존 의무가 없고 정보 공개 의무,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가 없다. 몇 가지에서만 차이가 있다. 4가지에서.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때 거래 사실은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가지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 말은 4가지가 아니면 공통으로 일반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여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하여 거래가 완성된 때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은 차이점이다. 공통점? 공통이니까 누구도 해라. 일반도 해야 한다. 일반도 확인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개공 간의 의무상 차이점 4가지 있으니까 의뢰인 간에도 차이점이 있다. 몇 가지? 2가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누구는? 조선천지가 의뢰인이야.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누구는?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 의뢰인은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 언제까지만 의무 있어요? 유효기간 내에서만. 유효기간 내에서만. 우리가 임대차 배우면 임대차 기간 배우시잖아요. 임대차 기간 2년 정했다고. 2년의 의미가 뭐예요? 계약 기간 2년이다. 2년 내에서 내하고 법률관계 유의하니까 내가 의무가 있고 내한테 내가 권리가 있고, 법률관계 유의한 것은 임대차 기간 내에서만. 에? 전속 중개 계약 기간, 전속 중개 계약 기간을 법에서 유효기간이래요. 유효기간 2개월 내에 약정할 수 있다 없다? 2개월 내에 팔아달라고 맡길 수 있고 2개월 내에 세입자 구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유효기간 내에서만 권리 의무가 있으니까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는 언제까지만? 유효기간 내에서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유효기간이 경과했다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다.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는 없어요.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속 중개 계약한 개공이 갑, 의뢰인이 을이라고. 의뢰인은 위약금 지불해라. 소요된 비용 지불은 언제? 유효기간 내에서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이면 위약금 지불, 소요된 비용 하면 돼요.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전속 중개 계약한 개공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럼 뭐 줘라? 중개 보수 지급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전속 중개 계약한 개공에게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위약금 지불하라. 소요된 비용 지불은 없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전속 중개 계약한 당의 개공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면 뭐 주라고요? 중개 보수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기업 공인인을 통해서 계약했다. 전속 중개 계약한 개공에게 위약금 줘라. 그 누구한테? 다른 개공에게 뭐 줘라? 중개 보수 지급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한 경우 소요된 비용을 줘라. 안 줍니다.
한푼 이안 줘. 유효기간 내에서만. 경과한 후에는 위약금 지불 소요된 비용 없어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개공에게 중개보수 지급합니다.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금 줘라. 위약금은 중개보수의 몇 프로? 100%를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100%를 전액을 위약금으로 소요된 비용은 몇 프로? 50%를 줍니까? 범위 안에서 준다. 여기 중요하죠.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가능하다? 다른 계공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다른 계공에게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다. 다른 하면 일반에서만 가능하지. 전속은 특정한 부동산을 통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통하여 계약했습니다. 나오면 계약 위반. 위약금 100%. 100%요. 전속 중개 계약한 계공갑이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소개했다. 누가? 전속 중개 계약한 계공이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소개했다. 소개받은 의뢰인이 계공을 배제하고 계약했다. 위약금이죠.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뭐만?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뭐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이 되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다든지 전속 중개 계약한 계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계공을 배제해도 스스로 발견한 거 아니죠? 나면 위약금 100%. 이때만 소요된 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예? 요거 위에 의뢰인 간의 의무사항점 요 두 가지 위에는 차이점이다. 공통이니까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 의무가 있다 없다? 누구는? 의뢰인은 계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공통. 이렇게 틀을 잡으시라고요. 중개계약서는 손님이 가게 일을 맡기러 왔죠. 중개계약서는 두 개 다 있죠. 있는데 중개계약서 공통이 중개계약서 기재란 접수란은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권리 이전용이다. 그 말은 가게 누가 왔다고? 조선천지가 손님이다. 이전 매도 임대 의뢰인이 가게 왔다면 매도 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을 적는 기재란이 권리 이전용. 매수 임차인이 가게 왔다면 어디에 있는 지역에 몇 평형대 얼마로 매입하고 싶다 희망하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취득용이 있다. 중개계약서 기재란은 공통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식관계 지문은 나중에 따로 정리할 건데 가장 서식 중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확인설명서 2문제 이상.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돼서 프린트 나왔던 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1문제, 최대남 2문제까지. 거기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까지는 공부하셔야 돼. 아시겠죠?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칩시다.